자, 교재는 35페이지에 밑에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분사무소 이전이죠. 자, 분사무소 이전 그 그림을 설명을 드려봅니다. 분사무소의 이전이다. 이렇게 분필이 없을까? 거기 보니까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나요? 주된 사무소 동작구. 본점이 동작구에 있습니다요. 본점 주된 사무소. 뭐 A라는 법인이다. 법인 개공. 여기. 자, 근데 이제 분사무소를 동작구에는 못 두겠죠. 그래서 이제 인근에 두는데 보니까 강서구. 강서구에다가 이렇게 지점을 차렸다. 이렇게. 이 분사무소로 이전하는데 강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갖다가 이렇게 은평구로 이전한다. 은평구. 이렇게. 이전 절차가 4단계, 4단계. 첫 번째, 짐 싸서 이사 가고요. 이전. 그 다음에 이사 갔다고 신고하는데 강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은평구로 이사했으니까 은평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합니까? 아니요. 아니다. 여기다 합니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이전 신고 요것도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빨리 해야 되고 늦게 하면 과태료. 이전 신고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죠? 신사증. 그죠? 신사증이다. 이렇게. 신사증. 이 신고서 적어내고 사무소 확보 서류 갖다 내고 그다음에 증이 뭐죠? 증. 신고필증. 이건 등록증 아닙니다. 고칠 것은 분사무소에 걸려있던 신고필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필증.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등록증으로 나왔었어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처음에 중요한 것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인 동작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뭘 떼가야 된다. 신고필증. 그러면 이걸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고쳐주죠. 요거 신고필증 재교부예요. 신고필증을 고쳐서 재발급해준다. 재교부. 이렇게. 신고필증 재교부. 이렇게. 재발급 받는 것을 여기다 걸고 영업하면 됩니다. 예. 근데 끝난 게 아니고, 분사무소를 이렇게 이전했는데 신고를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 한 게 아니어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동작구청장이 어떻게 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게 뭐요? 지체 없이 통보. 마무리 절차죠. 알려주는 거죠. 통보입니다. 이거. 두 군데 다 통보합니다. 여기는 거기를 떴다 라고 통보. 여기다 통보할 때는 그쪽으로 갔다 라고 통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럴 적에는 송부라는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송부라는 절차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 하는 절차예요. 근데 분사무소가 여기 있을 때도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여기. 이쪽으로 이사와도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여기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바뀐 게 없잖아요. 뭐 등록대장 넘겨주고 그럴 일이 없다고. 이 분사무소들은 전부 다 여기서 관리한다고. 등록대장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송부란 절차는 필요가 없다. 저게 세 번째. 그쵸? 어려운 거 아니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36페이지 갑니다. 36페이지 사무소 명칭 사용. 사무소 명칭 쓰는 거 얘기합니다. 명칭 사용 이렇게. 자, 중개사무소 명칭은 다양하죠. 자, 중개사무소 명칭을 쓸 때 명칭을 이렇게 쓰십시오. 이 명칭이 뭐냐면 이게 상호입니다. 상호. 그러니까 중개업소 상호 대단히 다양하죠. 근데 법에서는 가로 1번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더라? 두 가지죠. 하나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쓴다. 둘 중에 하나에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가로 1번. 그러니까 밑에 예를 들어 놓은 것처럼 자, 부동산 사무실에 그 상호를 쓸 때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 공인중개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행복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된다. 사무소가 빠져서 그렇죠? 자, 예를 들어놓은 것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우정 부동산 사무소 보세요. 우정, 그럴싸하잖아요? 부동산 사무소.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소 그러면 그럴싸한데 중개가 빠졌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자, 근데 가로 2번. 부칙 개공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죠? 복잡한 할아버지예요.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사무소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게 적혀 있죠,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쓰라?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법조문에는 그렇게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서는 안 된다.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부칙 개공은 이제 나올 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 된다. OX. 부칙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사용해야 된다. 사무소 명칭을. 오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아직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동그라미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 말은 이렇게 써라는 얘기예요. 반대해서 가면.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동그라미라고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정부동산 사무소 그러면 잘못 쓴 거죠? 그랬을 때는 법을 위반한 건데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정도죠? 과태료고 그 다음에 또요. 백과니까. 요때 요게 혹시 자 이렇게 쓴 게 혹시 간판이라면 간판일 가능성이 되게 대단히 높은데 간판이라면 간판에 이렇게 써놨다면 이건 잘못된 간판이죠. 법 위반 간판이죠. 그랬을 때는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 명령을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면 뭐 들어가고 대집행 들어가고 대신 떼낸다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떼냈어야 될 개공한테 물린다. 이것을 대집행. 그 대집행은 어느 법에 따라서 대집행하죠? 행정대집행법. 그래서 잘못된 간판은 요 한 세트입니다. 빨간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가봅니다. 이번에 오른쪽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다 이름 적으라고 하는 거죠. 간판 뭐요? 실명제. 간판에 이름 적으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2번요. 이때 이 간판은 모든 간판은 아닙니다. 가로 2번 가보시면 이 간판은 이 간판이란 말을 갖다가 법조문에서는 옥외 광고물이라고 많이 써요. 옥외 광고물 같은 뜻. 근데 가로 2번 보시면 이름을 써야 될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간판은 아니고 보니까 가로형 간판 또요 세로형 간판 또요 돌출 간판 그 다음에 또요 옥상 간판. 시험에는 옥상 간판이 나왔었어요. 자, 이 네 가지 간판만 이름을 적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든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모든 간판 아니고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네 가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적는다고 그랬죠. 이름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법인이다 그랬을 때는 법인 간판에 누구 이름 적고 대표자. 이게 가로 1번 나온 겁니다. 이제 분사무소도 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분사무소 간판에 누구 이름 적고 책임자. 특히 분사무소를 잘 내지요. 분사무소를 잘 냅니다.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 책임자. 대표자의 성명 그러면 안 돼요. 대표자 아니고 뭐요? 책임자. 요거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물어봐요. 자, 이런 간판 실명제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을 것 같습니까? 위반하면 백과고. 그죠? 이걸 위반한 간판은 간판 실명제를 어겼다 그러면 그런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죠? 네, 그래서 철거명령 대상. 철거명령을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면 뭐요? 대집행.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요? 행정대집행법. 그죠? 그러면 간판입니다. 지금부터 간판인데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전화번호 막 나옵니다. 02 뭐 해서 전화번호 나오고 이름이 없어. 그러면 간판 실명제 위반이죠? 네. 백과죠? 네. 철거명령 대상이죠? 네. 대집행도 가능하고요. 네. 예. 자, 두 번째 간판입니다. 간판인데 이렇게 돼 있는 간판이에요. 사무실에 간판, 이 부동산 사무실인데. 자,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게. 간판에 이름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들어갔잖아, 크게. 어떻게 장사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무슨 사무실인지 알기 힘들잖아. 여기다 쓰면 되잖아,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중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다. 근데 여기 이렇게 써도,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돼. 이건 법 위반이 아니야. 응? 이건 법 위반이야. 응? 그걸 이해하시라. 그런데 제일 위에 쓰시면 간판 실명제 위에다가 네모 2번 이 간판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두 번 나온 거예요. 써주세요. 설치 의무 X. 그러니까 간판을 안 달아서 이게 지금 사무실이에요? 이게 사무실이요? 간판을 안 달아놨네. 안 달았다고.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점 이상해지네 지금. 간판을 안 달아도 괜찮고 이렇게 안 달았다니까 지금. 안 달았고 달아도 이렇게 달아도 괜찮고 이렇게 달면 그럴싸한데 법 위반이야 이거. 이름이 빠졌다고 그러고 이름 빠졌다고. 이게 간판 실명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네모 3번입니다. 우리 교재는 38페이지. 음, 38페이지 가면 이번에 표시 광고. 자, 이 표시 광고란 말하고 요 말을 잘 구별해 주세요. 요 표시 광고 할 때 사실은 광고 매체분의 제일 중요한 건 간판이긴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기는 간판 얘기가 아니에요. 광고 전단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시험에는 좋아요. 표시 광고다, 광고지다, 광고 전단지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표시 광고는 우리 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광고를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물 광고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매물 광고를 할 수가 없고 중개 보조원도 매물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공만. 이게 일단 출발이요. 자, 그런데 개공이 표시 광고할 때 거기에 반드시 집어넣게 되어 있는 명시사항이 있다. 광고 전단지에 들어갈 내용이 있다. 이게 몇 가지냐면 4가지다. 이렇게. 광고 전단지에 꼭 들어갈 거 명시사항 4가지. 이걸 암기해 주셔야 돼. 그 4가지가 뭐냐? 들어갈게. 성명, 이소연. 그러니까 광고 전단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명 들어가요. 이 성명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에도 이름 들어가고 광고지에도 이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이름. 그 다음에 명자는 뭐예요? 명칭 이렇게 되죠. 지금 광고지 얘기입니다. 소자가 뭐죠? 소재지, 주소. 연자가 뭐예요? 연락처, 전화번호 이렇게. 4가지는 광고지에 꼭 들어갈 것이다. 광고지에 꼭 들어갈 게 더 많아요. 간판보다. 공통되는 것은 성명이죠. 자, 이렇다면 만약에 광고를 갖다 낼 때 연락처를 빼고 광고를 냈다 그러면 집어넣을 걸 빼먹었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법 위반이죠? 이랬을 때 제재가 뭘까요? 백과다.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이렇게 되고. 이건 간판 아니잖아요. 간판 아니니까 철거명령, 대집행 없죠, 이건. 광고지, 광고 전단지. 이렇게 되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자, OX 맞춰보시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판에다가 연락처를 갖다가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간판에 전화번호 적으라고 어디 돼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간판에 전화번호를 갖다가 안 적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지. 보통 적지만 간판 연락처제 그런 거 있어요? 없어. 간판 뭐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판 실명제라고. 실명제. 이름, 성명. 그렇게 해서 출제래. 이 2개를 혼동하게끔. 자, 그 다음에요. 또 내려가 보시면 철거무. 간판을 철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간판을
떼내게 돼 있는 철거 사유가 몇 가지냐? 그러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 철거한다고 그래서 여기 철자부터 따서 암기합니다. 철이 패치. 철이 등에 붙어 있는 패치다. 철이 등에 붙어 있는 패치다. 열 내리려고 붙여놓은 패치다. 막 머리 막 여기도 붙이기도 하고 막 등에도 붙이기도 하는 패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철이 패치.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떤 경우는 한 1년 쭉 수업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수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우리 아기가 꼬맹이 때니까 한 4년 정도 됐을까? 또는 그 밑으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날 갑자기 막 열이 나가지고 수업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인가 수업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빠 열 나가지고 막 열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약 먹고 그랬는데 열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 둘째 놈이 아빠가 열 나고 그러니까 딱 가서 수건에다 물을 묻혀 와가지고 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빠 열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막 여기다가 물수건 올려놓는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아빠 빨리 바지 벗어 이렇게. 닦아줘야 된대요. 아이고, 그놈 어렸을 때 열나가지고 닦아주고 막 닦아주는데 춥다고 막 그런 거 막 그 기억이 막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그 우리 둘째 놈 그 보면서 그거 가끔마다 생각하면서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제가 행복해져요. 그 우리 둘째 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뽀뽀를 100번 해줬어. 그랬더니 이놈이 지금은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 철이 패치. 철의 등짝에 붙어있는 패치 이겁니다. 이가 뭐죠? 이전 신고. 패는? 폐합 신고. 취는? 등록 취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간판 띄는 거. 그러니까 휴업 신고했다고 그랬을 때 간판을 철거하느냐? 아니요. X. 휴업 신고 아니고. 업무 정지 당했다 그랬을 때 영업 정지 당했다고 해서 간판 철거합니까? 아니요. 아니고 하잖아요. 간판 띄는 거 아니고. 철거 사유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경우에 간판을 철거하는데 언제까지 간판을 철거하게 돼 있습니까? 철거는 지체 없이 철거. 아까 사무소 이전할 때도 했었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철거해야 될 이럴 경우인데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철거 안 하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간판이야. 그렇죠? 잘못된 간판은 우리가 언제나 이제 뭐예요? 철거명령, 대집행. 그런데 이것은 철거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문 자체가 철거명령이에요. 법에 이렇게 이때는 철거해라고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철거명령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바로 뭐로 들어가요? 안 떼내면 대집행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철거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백과도 없어요. 그냥 떼내는 걸로. 응? 그래서 비용 물리는 걸로 처리합니다. 예. 과태료가 없어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번에는 게시 의무. 사무실에 걸어 두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게시해야 될 거. 게시 의무다. 게시할 서류가 요것이 몇 가지냐면 4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 개자부터 따서 개, 등, 보고, 자요. 이렇게. 개, 등, 보고, 자요. 등짝을 보고 잔다 이 말인데 요게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저희 집사람이 왜 등을 돌리고 자냐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각방 씁니다. 막 등 돌리고 잔다고 막 그렇게 그러더니 뭐 요새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게시할 서류 중에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 자, 근데 조심할 게 이겁니다.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 분사무소에다가는 등록증을 걸어둡니까? 신고필증을 걸어둡니까? 그게 핵심. 출제를 예상해 봅니다.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 분사무소 나오면 신고필증 원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뭐예요? 보증서류, 보증서류, 보증, 설정, 증명서류인데 보증서류. 자, 그 다음에 자는요? 자격증,
원본입니다. 원본. 이때도 사본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사본 그러면 안 됩니다. 자격증 뭐요? 원본. 그런데 이 자격증 원본을 게시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과 그 다음에 소공까지 들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데 이제 이게 원본이란 말이 만들어진 게 소공은 자격증 게시하는 걸 싫어해요. 소공은. 개공은 그냥 자기 사무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소공은 자기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기 자격증 걸어놓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공들이 자격증을 걸어두라 그랬을 때 이 원본 얘기가 없었어요. 조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사본을 걸겠다고 하는 소공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서 사본 걸어도 되냐고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 졸업생들한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게 생겼어. 원본으로. 뭔지 아시겠죠? 현장에서 그렇게 막 질문이 막 들어가면 국토부까지 가요. 그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줍니다. 법으로. 그래서 원본이라고 못이 딱 박혀버려서 이제는 소공도 자격증을 게시할 때는 복사 뜬 거 걸어놓으면 안 되고 뭐예요?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원본입니다. 사본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X 나왔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자는 뭐예요? 요율 및 한도액표. 요율표죠? 요율 및 한도액표.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갖다가 걸어두세요. 이거 안 걸어두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백과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게시할 서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할 서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해야 될 서류에 들어가지 않죠. 사실은 실무교육 수료증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와요. 실사, 실사보 이런 식으로 자실사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게시해야 될 서류 중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은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게시할 서류 아닌 것은 나왔을 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자,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오른쪽에 가십니다. 네모 6번 보시겠습니다. 네모 6번은 이런 거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또는 그 비슷하게라도 쓰면 안 되고 쓰면 이렇게 돼. 형사처벌, 형사처벌. 아닌 자가 썼으니까. 사실 이런 명칭은 누구만 쓸 수 있다? 개공만 쓸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그런데 개공 아닌 자가 그런 명칭을 썼죠, 함부로.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개공이 제대로 안 썼을 때는 과태료 매기고 끝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가볍게 처벌하는데 개공 아닌 자가 반대로 써버리면 형사처벌이에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 무자격자도 공인중개사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닌 자가. 그럼 쓰면 이렇게. 두 번째 거.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쓰거나 그러면 걸리는 거 비슷하게 써도 걸리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판례 사안이 하나 있는데 무자격자예요. 그런데 이거 명함이에요. 간판 아니고 명함인데 여기 어떻게 써놨냐면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라고 상호를 쓰고요. 대표 이렇게 써서 대표. 그래서 이미숙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혜원이로 할 건데 그랬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대표 이미숙,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이 없는데 대표라고 쓴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이미숙, 무자격자가, 그럼 여기 걸리지. 이랑 일반이요, 볼 것도 없이. 근데 대표라고 쓴 거야. 무자격자가. 근데 돈을 되게 잘 버셔요, 이분이. 이 영업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그랬을 때, 요 무자격자가 이렇게 써도 걸려요. 왜냐면 대놓고 공인중개사라고 쓴 건 아니지만 유사명칭이야. 왜냐면 부동산 상호가 있고 사장님을 뜻하는 대표라는 사람이 직함을 썼고 자기가 거기에 무자격자인데 자기 이름을 써놓게 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숙 씨를 이 부동산 사장님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사장님의 98%가 공인 개공인데 그 분들이 98%가 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표라는 직함을 쓰게 되면 공인중개사라고 대놓고 쓴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뭐예요? 유사한 명칭을 쓴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학년 일반. 그죠? 그 판례 한 4번 정도 출제됐던 판례들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제일 마지막 거 이제 이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마지막 게 뭐냐면 이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표시광고 한 거야. 중개상물에 대한 광고를 낸 거지. 표시광고. 아닌 자가 광고를 낸 거예요. 원래 표시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개국만 할 수 있지. 근데 아닌 자가, 개국 아닌 사람이 광고했어. 그러면 이렇게 형사처벌.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아닌 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너무 쉬워요. 전부 다 뭐예요? 1학년 일반. 그죠? 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모 4번 볼 겁니다. 업무 범위. 이게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범위인데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범위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시험에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100%. 그렇죠? 14조로 암기하셔야 돼요. 14조.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14조에 써져 있다. 7가지다. 암기해보자고요. 자, 중이 어떤 사람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그죠?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감이에요.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죠? 경공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중이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경공매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요. 예. 총 7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걸 암기하셔야 돼. 뭐 관상을 보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죠? 예. 제 어렸을 때 있잖아요. 기차를 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막 하는 거. 어렸을 때니까 뭐 무슨 얘기는 잘 몰라. 그런데 하여간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상 막 얘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아저씨가 저의 관상을 봐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장관까지는 문제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예요? 그 기차간에 가면 막 이렇게 사이다 이거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 불러가지고 사이다도 이렇게 막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저희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놈을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서울로 전화 걸려고 하고 막 그렇게 꿈을 꿨던 거야. 근데 그 관상 본 그 사람이 진짜 알고 관상을 봤을까? 그냥 앞에 앉고 그러니까 좀 아는 게 좀 있으니까 좋은 얘기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세상에. 그걸 철사까지 믿으신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셔요. 그래서,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세요. 그래서 참,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조금 더 좀, 보는 눈이 있었으면 저희 집도 좀 달랐을 텐데. 세상을 등지고 사신 분이야, 거의. 예. 근데 이런 것만 믿어, 이런 것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은 깨달으시겠지, 말씀 안 하셔도. 그렇잖아요? 자, 이게 중개업이요. 그 다음에 관자가 뭐예요, 이게? 관리를 대신해준다. 관리대행. 이게 같은 말로 임대관리. 임대관리 뭔지 아시죠? 임대관리. 얼마 전에 뭐 안산인가 어디서 두 자매가 막 맥시버 해가지고, 뭐 돈 뭐 그런 게 있었잖아. 그게 임대관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방이 비었네, 원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집어넣고. 또 살던 사람이 만기가 됐네? 그럼 어떻게? 월세를 올릴지 말지, 얼마 올릴지, 내보낼지 다 알아서 결정해주면서 관리해주는 거? 임대관리. 그죠? 이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임대관리가 그런 원룸 같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건축물, 즉 상가 같은 거에 대해서 임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된 거예요. 두 번째 업무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관리, 농업용 건축물. 그러면 이것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관리,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다 써놨지만 이게 부동산 임대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네.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임대관리업은 관리업입니다. 관리업, 임대업이 아니고
임대 사업이고 이건 관리업이고 그래요. 법인이 할 수 있는 건 임대업이 아니고 뭐예요? 관리업이요, 관리업. 임대 관리업.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법인 업무가 아니다. 이 노란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상이 뭐냐면 상담이죠. 이게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뭐예요? 컨설팅. 그러니까 컨설팅 업도 법인 업무가 되는데 뭐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에 대해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니까 부동산 요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어요?에 대한 컨설팅. 부동산을 요걸 갖다가 팔지 말지 또는 살지 말지에 대한 컨설팅. 그것도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부동산 컨설팅은 대상 고객이 손님이 누구라도 다 좋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컨설팅도 법인 업무.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법인 업무. 심지어는 다른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컨설팅을 해도 법인 업무. 그러니까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는 거. 요 앞에 수염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부동산 개발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네. 구별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도자, 도시인데 이게 뭐냐면 도배나 뭐예요?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사업체 뭐예요? 소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올 때 도배업, 이사업 이런 게 나와요. 인테리어업 이런 것도 법인 업무가 안 됩니다. 그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소개.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그 용역이 이제 도배업, 이사 이런 거예요. 용역에 뭐요? 알선. 요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역의 알선. 알선이 소개예요. 같은 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 써주실 게 이거예요.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거기까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면 요것은 법인 업무가 아닙니다. 요걸 좀 써두십니다. 구별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옆에다가 용역의 뭐라고요? 제공. 법인 업무 아니에요. 제공은 용역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도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용역의 알선은요. 도배업체를 소개시킨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같지 않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거기 써놨습니다만은 용역업이다. 그러면 이것도 법인 업무가 아니고 이 용역업이 바로 도배업, 이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용역의 제공 어려워요. 얘하고 얘를 같은 걸로 생각이 쉬워요. 여기를 잘 봐두셔야 돼요. 다른 데보다 특히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컨설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 부동산 이것도 컨설팅으로 우리가 바꿔서 불렀죠? 여기도 경영 컨설팅이죠. 다시 얘기하면 경영에 대한 기법,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핵심은 이런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만 법인 업무가 됩니까?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한테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경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니까 중개업소 경영이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개공. 그 점에서 같은 컨설팅이지만 부동산 컨설팅하고 다르죠? 네. 부동산 컨설팅은 개공을 상대로 하든 일반인을 상대로 하든 의뢰인을 상대로 하든 법인 업무가 되지만 이 경영 컨설팅은 꼭 개공만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구별해 주셔야지. 자, 근데 이때 같이 지금 보실 게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는 게 지금 거기 적혀 있어요. 자,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하는 것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정보 제공? 경영 정보 제공이에요. 다시 한번.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정보 제공? 경영 정보 제공이야. 그럼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하는 것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안 들어가서 뒤에 배우는 거래 정보망 나올 때, 그 내용 공부할 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인사는 절대 지정을 못 받는다고 해요. 왜 그래요? 법인 업무는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인 개업은 사업자로 지정 못 받는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 이게 없어서 그렇다. 여기 업무에. 그래서 다음 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요 지문이 출제가 유력한데 아직까지 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 분양대행. 대신 분양계약을 체결해준다는 얘기죠? 네.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대행하는 것이 법인 업무입니까? 아니죠. 두 가지죠. 하나가 상업용 건축물이고 또 하나가 뭐요? 주택이죠. 상주죠.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대행한다 그랬을 때 그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주대행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입니다.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주대행이다. 상주대행이다. 위에도 보면 대행자가 한 번 더 나오죠? 관리대행, 그죠? 이때도 상주대행, 상주대행, 상주대행 이렇게 되죠. 어쨌든 대행이라는 글자나 뭐 앞에가 부동산이 똑같죠? 상주대행, 상주대행. 자, 마지막에 있는 경공매 컨설팅. 예. 요데 경공매 컨설팅이라고 이제 다 줄여서 우리 요걸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7번째 업무인데 여기 나와 있는 7번째 요 업무를 갖다가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옆에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지금 7번이라고 돼 있죠? 그거 설명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이에요. 아니면 공매에 나온 물건이다. 법원 경매는 아실 거고 이 공매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특수법인 중에 말이에요. 자산관리공사 나왔었죠. 자산관리공사가 세금을 갖다가 못 받은 그래서 세금을 밀리고 있는 그런 주인들이 있을 때 세무서에서 압류하거나 막 그러면 그 압류된 그 부동산을 세금을 걷게 하려고 강제로 팔아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세금을 강제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해줘요. 그게 이제 공매 물건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건 수가 경매에 나온 물건보다 훨씬 적어요. 어쨌든 경매에 나온 물건이든 아니면 공매에 나온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게 알선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대리는 대신 낙찰 받아주는 거예요. 대리는. 그러니까 이 알선은 괜찮아 들어가 봐 그 물건 괜찮아 소개시키는 정도에 그치면 알선이고요. 대신 낙찰 받아주면 대리예요. 그래서 지금 7번째 업무는 업무가 어떻게 되냐면 4가지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경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 첫 번째 들어가 보라고.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 2번째 업무. 자, 3번째 업무는 공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 4번째는 공매 물건인데 낙찰을 받아주는 거. 이게 네 번째 업무예요. 그래서 업무가 총 4가지가 돼요. 그 4가지 업무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라고. 업무 4가지. 이걸 줄여서 뭐라고요? 경공매 컨설팅.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가지 결론 내겠습니다. 이 경공매 컨설팅은 지금 보고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법인 개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경공매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할 수 있는데 누구까지 할 수 있다? 공인 개공. 그렇지만 모든 개공이다 이거 경공매 컨설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칙 개공 안 되죠? 네. 부칙 개공은 빠지더라 이렇게 된 거지. 부칙 개공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고요. 예? 못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덕방 할아버지인데 복덕방 할아버지는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그렇게 잘 나옵니다. 부칙 개공 여기의 부분. 경공매 컨설팅을 못하는 부분. 부칙 개공은. 그러니까 복덕방 할아버지가 전체 개공 중에서 뭐 한 1%나 될까 막 이래요.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라질 단계에 있는 건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계속 못한다고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부칙 개공 되시는 어르신들도 보면 어쩔 때는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 이게. 자, 2번째는 경공매 컨설팅 여기 중에서 업무 중에서 말이에요.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큰 것은 경매에 나온 물건 수가 많으니까 그 경매 물건을 대신 받아주는 경매 대리가 여기에 시장 규모가 제일 커요.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 자, 개공이 할 수 있긴 하지 여기나 여기가.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등록은
어디에 등록하냐면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 아니죠? 어디요? 법원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법원에 등록을 한 번 더 해야지만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다고.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 이제 갑니다. 우리 교재 중에서 보면 제일 밑에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39페이지 제일 밑에 1번, 2번 있죠 지금?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공매 물건인데 알선행위를 합니다. 이런 업무 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공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죠? 그게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이 나옵니다. 3번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14조에 남아있는 총 7가지예요.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기 7가지 빼고 나머지 업무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 7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건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부업이다. 응? 사채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업 없어요. 자, 문구점 할 수 있을까요? 문구점?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못하는 거요. 운송업 할 수 있을까요? 운송업? 못하는 거요. 감정평가업 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업도 할 수가 없죠. 도배업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하죠? 이거 법인은 딱 7가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간간히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버리면 법 위반이죠?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나와요? 거기 보니까 등록이 잘릴 수도 있겠다 해서 뭐요? 임등치다. 동그라미 3번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봅니다.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정리해서 나온 박스. 자, 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봐요.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중에서 이 중개업, 요것만 중개활동에 들어갑니다. 박스 보시면 이걸 뺀 밑에 6가지 업무가 있죠. 밑에 6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공매 컨설팅까지 밑에 6개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 박스에 보니까 요것만 중개라고 동그라미 돼 있고 나머지는 중개 X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경매 알선행위는 왜 중개가 안 됩니까? 경매 알선행위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경매 알선행위는 왜 중개가 아니에요? 경매기 때문에 아니지. 경매는 계약서 안 쓰잖아요. 첫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지난주에. 경매 알선행위는 알선행위지만 소개시키는 거지만 경매는 계약서 안 쓰죠. 중개의 본질이 뭐예요? 계약서 쓰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중개 아니죠? 분양대행은 왜 중개가 아닙니까? 대행이니까 중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개는 어떻게 해야 중개다? 알선. 그래서 중개가 안 돼요. 분양대행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금.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는 왜 중개가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지금 돼 있잖아 지금. 왜 안 됩니까? 그렇지. 도배나 이사업체가 중개사무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중개 아니지. 요 관리대행은 왜 중개가 아니겠어요? 대행이니까 아니고. 중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것만 중개기 때문에 해주고 받은 돈이 복비예요. 그래서 그 복비가 되면 그때는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뭐요? 금지행위로 걸리겠죠? 요것만 금지행위와 관련이 있다고요. 나머지 밑에 6개는요. 복비가 아니죠, 받는 돈이?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많이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개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그런데 결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 업무 중에서 법정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이거 이외에, 에? 이거 이외에 법정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하나 더 있죠? 대법원 예규에서 법정 한도를 정한 거 하나 더 있죠? 이거잖아, 이거. 경공매 컨설팅과 관해서 이거 관련된 보수가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범위 안에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실제는 여기 없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근데 요 중에 이 6가지 중에서 요건 있다. 아시겠죠? 그 표의 그 해석을 좀 해드린 거예요. 자, 가로 2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누굴 봤어요? 법인을 봤죠, 법인을. 법인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를 본 건데,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법인 말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그 다음에 부칙 개공은 어떤가. 그죠? 지금부터 3번 후에 수업이 끝납니다. 여긴 어떤가? 여기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있고. 여기를 그래서 내는 거예요, 주로. 이쪽은 잘 안 내요. 조문이 없으니까 해석이거든요, 해석. 근데 여기도 보면 중개업을 본업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응? 뭐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요것이 이제 문제야. 그런데 조문이 없다며요. 응?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문이 없으니까 중개업소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뭐 다른 법에서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하지 마, 경업하지 마,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 거 빼고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어떻게 해요? 허용돼 있다. 겸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동그라미요 요것만 할 수 있다. 겸업을 제한받는다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중개업하면서 딴 일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밤하늘의 별만큼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구체로 들어가 보면 자 법인 요 개업 공인인사 공인 개공 부칙 개공 이런 사람들이 쌀가게를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쌀가게? 네. 중개업소 운영하면서 네. 그다음에 문구점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네. 로또 가게 같이 할 수 있고요. 네. 담배 가게 같이 할 수 있고요. 네. 표구점 같이 할 수 있고요. 네. 등등등등 많을 거 아니야. 많지만 뭐 별 의미가 없어.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까나 이거죠.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갖다가 요 공인 개공이나 부칙 개공에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여기 요게 출제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4조 업무 중에서 자 우리 복잡한 할아버지가 또 귀 간지럽겠네요. 부칙 개공은 경공매 컨설팅을 알선조차도 일체 할 수가 없다라고 부칙 조문에 써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할 수 있다. 요 부분이 결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결론을 냅니다. 이 7가지 업무는 법인 개공이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공인 개공도 7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4조 업무를. 네. 부칙 개공은 여기 14조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요 파란 것 때문에 틀리죠. 부칙 개공 못 하잖아요, 이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맞추면 짐 싸는 거예요.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오라고 하셔야지. 법인 개공할 수 있죠. 공인 개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부칙 개공마저도 할 수 있어. 요 파란 거 빼고 위에 6개는 여기 포함해서 6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네. 거기를 최근에 물어봐 이제. 응?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네. 부칙 개공 포함해서 그런 게 수명 있잖아 지금. 할 수가 있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41페이지 밑에 있는 고용인부터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 이제 5월달 들어서는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법도 조금씩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사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제 보니까 2차만 하신 분이 왔어요. 이제 5월달에. 그래서 뭐 자기 딴에는 뭐 공부 좀 하다가 왔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 중에서 꼴등을 했어요. 5월달에 와서. 당연하잖아요. 남들은 11월달, 1월달부터 2차만 하지만 와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랑 그 시험도 그냥 어떻게 이번 시험 봅니다. 아니고 불시에 본 거, 불시에. 예고 안 하고 1시간만.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꼴찌였어, 꼴찌.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2차만 공부하신 분 중에 보면 늦게 시작하고 늦게도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 큰 오산입니다. 시험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도 긴장하셔야 되고 특히 2차만 하시면 중개사법에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도 풀고 문제집 나왔는가 모르겠네. 문제집도 막 여러 번씩 풀고 막 그래야지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이게 편안하게 나와서 그냥 점심 까먹고 그냥 또 잡담하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합격했네? 그런 시험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